2024년 어느 한낮 한 섬에서 5살 아이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줄 몰랐어요. 어른은 길을 5분 걸으면 숨이 찼습니다. 그 섬은 위에서 보면 직경 약 5km, 작은 동그라미였어요. 그런데 그 동그라미 가운데가 회백색이었습니다. 마치 달 표면 같았어요. 그 섬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평생 가장 멀리 걸은 거리를 물었어요. 답은 집에서 학교까지였습니다. 약 30분 거리였거든요. 우리는 그 다음 줄거리를 한 줄로 들어왔어요.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는 망한다고요. 자원이 풍요로워서 다른 산업이 안 자라고 결국 자원이 끝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. 단순하고 강렬한 줄거리라서 우리는 오래 익숙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. 같은 시기 지구 위엔 자원이 풍요로운 다른 나라도 많았거든요. 노르웨이도 카타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. 그 섬은 다른 길을 갔어요. 한 시기 그 섬은 한 사람이 한 해 버는 소득이 세계 최상이었거든요. 미국보다도 사우디보다도 위였습니다. 약 21제곱킬로미터, 서울 한 개구 정도 되는 그 섬에서 시민들은 BMW와 롤스로이스를 굴렸어요. 그런데 약 50년 뒤 같은 섬에서 5살 아이는 자전거 페달을 밟을 줄 모르게 됐어요. 어른은 5분 걸으면 숨이 차게 됐고요. 그동안 그 섬은 자기 발밑을 약 80% 캐냈어요. 가운데가 회백색이 된 건 그래서였습니다. 그러니까 망친 건 자원이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. 자원이 풍요롭던 동안 시민이 살아보던 방식이 자원이 끝나자 함께 끝난 거였습니다. 한 섬이 자기를 통째로 캐서 부자가 된 동안 그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답을 적어놓은 곳은 그 섬의 발밑이었습니다. 그 섬의 발밑엔 한 가지 광물이 묻혀 있었어요. 인광석이라고 해요. 식물 비료로 쓰이는 광물이었습니다. 약 100년 전부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그 광물을 캤어요. 그 섬 발밑엔 약 1억 톤이 묻혀 있었거든요. 1968년에 그 섬이 독립했어요. 그때부터 그 광물 수입은 전부 그 섬 사람들 몫이 됐습니다. 그 섬의 한 지도자는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. 광물 판 돈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리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. 그 섬의 모든 시민은 정부 일자리를 받았어요. 의료와 교육은 무료였고 세금은 없었습니다. 한 시기 그 섬의 한 시민은 BMW를 출퇴근에 쓰지 않았어요. 출퇴근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 섬은 약 21제곱킬로미터였어요. 그런데도 그 섬엔 자체 항공사가 있었고 보잉 한 대를 자기들이 굴렸습니다. 그동안 그 섬은 농사도 거의 짓지 않게 됐어요. 쌀과 통조림과 탄산음료가 비행기로 들어왔거든요. 그 섬에선 걸어서 어딘가 가야 할 일이 점점 줄었어요. 직장은 없고 시장도 없고 농사도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약 30년이 흘렀어요. 그 섬의 발밑은 약 80%가 캐내져 있었습니다. 산호기둥 몇이 황무지처럼 솟아 있었고요. 광물이 끝나가자 그 섬에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.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. 그 돈이 약 17억 달러까지 모였거든요. 그 돈은 외국에 맡겨져 있었어요. 그런데 호텔 한 채를 사고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잘못된 투자가 이어지면서 그중 약 90%가 사라졌습니다. 그 섬의 한 지도자는 그때 한 가지를 더 결정해야 했어요. 광물도 끝나고 모아둔 돈도 끊긴 다음의 결정이었습니다. 그 섬은 외부 한 나라와 한 가지 협정을 맺었어요. 그 나라가 운영하는 시설을 그 섬에 두는 대신 그 임대료로 외화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 사이 그 섬의 한 사람은 5분 걸으면 숨이 차게 됐어요. 어렸을 때부터 걸어서 어딘가 가야 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망친 건 자원이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. 자원이 풍요롭던 동안 살아보던 방식이 자원이 끝나자 함께 끝난 거였습니다. 그 섬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약 10,000명이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사라진 건 자원이 아니었어요. 사라진 건 자원이 풍요롭던 동안 살아보던 방식이었습니다. 그 섬의 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. 답은 같았습니다. 학교까지 약 30분 걸어가는 거였거든요. 무너진 건 한 광산의 매장량이 아니에요. 광물 한 가지에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맞춘 사회구조 전체였습니다. 자원이 끝나는 건 어느 광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. 그런데 그동안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 두었으면 그 방식이 함께 끝납니다.
결국 무너진 건 살아가는 방식이지 사람이 아니에요. 그 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한 줄이 그것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.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무엇으로 받쳐 있을까? 그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줄 알까요? 한 농장이 비었을 땐 한 나라의 화폐가 멈췄어요. 한 광산이 끝났을 땐 한 섬에 살아가는 방식이 멈췄습니다. 한 광산 하나에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맞춘 섬이 있었다면 한 산업 하나의 도시 전체를 맞췄다가 사람 절반이 사라진 도시도 있었거든요. 다음 편에서는 한 도시가 한 산업 하나에 모두 매달렸다가 인구 절반이 사라진 이야기를 가져올게요.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. 흥망의 공식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.